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얼씨 구자연입니다.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자연스러운 문법 벌써 6일차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독학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쉽진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남은 강의가 많아요. 끝까지 듣고 복습해서 꼭 토익 문법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형용사 부사 바로 시작해볼까요? 갑시다. 자, 우리 형용사라는 부사라는 우리 품사를 좀 배우도록 할 건데 두 품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품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수식어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식어로서 쓰이는 이 두 가지 품사인데 당연히 토익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형용사 단원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형용사라는 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djec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우리 adj라고 점 찍혀져 있는 표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형용사 표시예요. 그래서 adj하고 막 뜻 같은 거 적혀져 있을 텐데 형용사의 형태는 주로 이런 것들로 끝나요. 뭐 able, tive, sive 이런 것들로 주로 끝나게 될 거고, 주로 이런 것들로 끝나면 형용사긴 하지만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막 틱으로 끝났는데 명사인 것들도 있지만 그런 예외는 잠깐 접어두고 요렇게 끝나면 주로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것만 기억할게요. 형용사는 딱 두 가지 쓰임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두 가지 내에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럼 뭘 꾸민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어디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일 거예요. 우리 뭐 주격보, 목적격보라는 게 있죠. 무조건 이 두 가지 쓰임밖에 없는 게 형용사의 특징이고 우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수식하는 거 첫 번째로는 명사를 어디서 수식하냐면 우리 앞에서 수식할 수가 있거든요. 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맞아요.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건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첫 번째, 무조건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앞에 관사나 소유격을 줄 거예요. 그리고서 뒤에 뭘 준다? 명사를 주고 가운데 빈칸 뚫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순서가 중요한 언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그 명사가 혹시라도 관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다? 그러면 그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땐 어떤 순서를 지킨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마치 사이에 끼어 들어간 형태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예문 하나만 볼게요.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관사 on이라는 관사가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health insurance package라는 뭐예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 명사 덩어리를 꾸미기 위해서 excellent라는 형용사를 넣을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갑자기 뭐 excellent a health insurance packag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뭘 지킨다? 순서를 지킨다. 그러면 어떤 순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킬 거예요. 그럼 excellent가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그래서 관사 빈칸 명사가 나오면 그 자리 형용사 찍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거의 매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럼 명사 뒤에서 꾸밀 땐 왜 뒤에서 꾸미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갈게요. 자, 앞에서 꾸밀 때는요 주로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요. 그런데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경우는 뭔가 형용사의 덩어리가 나오면 뒤에서 꾸미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갑시다. 우리 앞에 보니까 the employees라는 직원들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동사 찾아볼게요. 우리 demonstrated가 여러분 동사인데 여러분 기억할게요. 우리 분사 시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 형용사 수식어. 누구를 꾸민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eligible for promo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진의 자격이 있는 여러분 직원들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eligible이라는 형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 eligible 뒤에 붙어버린 수식어 덩어리채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땐 명사 어디 쪽으로 가서 꾸민다? 그냥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덩어리가 나오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알아보는 연습을 해주시고 승진의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뭐 exceptional performance, 아주 특출난 그렇죠? 업무 성과를 증명해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도 꾸미고 뒤쪽에서도 꾸민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가볼게요. 앞뒤에서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ing, ed를 붙여도 얘네를 뭐로 보죠? 맞아요. 그렇죠. 형용사로 보기로 했죠. 여러분 동사에 ing, 현재분사, 동사에 pp 형태,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ing나 ed 형태를 붙이면 우린 얘를 뭐로 쓰기로 했다? 형용사로 사용하기로 했죠. 그럼 당연히 ing, ed도 명사를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분사 시간에서 ing, ed 구별하면서도 봤고 오늘은 형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해석 연습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니까 the employees라는 직원들이라는 주어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우리 showed라는 뭐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네요. 아까 했던 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는 무조건 누구를 꾸민다?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program? 그러면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여줬습니다. 어떤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ing 형태의 형용사 덩어리가 뒤쪽에서 꾸미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직원들 주어인데 뒤에 are이라는 동사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길다란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 그 자리에 ed 형태의 pp 형태의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가 나온 거겠죠. 그럴 때 수동의 의미인데 우리 satisfied는 되게 유명한 형용사죠. 만족한이라는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새로운 오피스 공간에 만족한 직원들은 are enjoying their work environment. 아주 그 작업 환경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ing, ed 형태들도 우리는 뭐로 본다? 형용사로 본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법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독학할 때 ing 현재분사 ed, pp, 과거분사 이런 용어에 치우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용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 공부할 때 알아는 듣는 건 좋은데 용어가 중점적이게 되면 안 돼요. ing는 뭐 현재분사, ed는 과거분사. 그 용어를 정리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뭐다? ing, ed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 use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절대로 현재 분사라는 거, 과거 분사라는 거 이거 용어를 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팁이고 여러분 쓰임으로 공부하는 거, 실전적인 쓰임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영어가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를 좀 볼 건데 자 보어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로 뭐 이형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와요. 특히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라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뭐 오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형식 뭐죠? 목적격 보어라는 게 나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줘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해석을 좀 해볼 텐데 이러한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 is라는 비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 주격 보어 자리. 형용사 important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의 이윤을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밑에 오형식도 있습니다.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 우리 will make라는 오형식 동사 나와 있네요. 그리고 목적어 higher wages 그럼 뭐예요? 좀 더 높은 임금이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 거다. 여러분 임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possible 그렇죠? 요 목적격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죠.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3분기 말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즉 더 높은 임금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예산 인상은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이런 보어 자리에 우리는 뭘 집어넣기도 한다? 형용사를 집어넣기도 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사실 형용사의 쓰임은 별거 없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순서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를 물어볼 거고 해석이 잘 되시고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풀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좀 이따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 오늘 이 형용사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수량 형용사. 여러분 지금 뭐 표가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게 있는데 자, 요거 제가 정리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형용사들은요. 되게 특이해요. 수적인 또는 양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수적인 표현, 양적인 표현 질문 드릴게요. 우리 수적인 표현은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가산명사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양적인 표현은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개수를 못 나타내니까 양으로 표현하겠죠? 불가산명사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수량형용사라는 걸 좀 배워볼 거고 이 수량형용사의 특징은요. 가산과 불가산명사를 구분해서 꾸밉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여러분 관사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량형용사들은 관사를 따로 쓰지 않고 뒤에 가산명사를 꾸밀지 불가산명사를 꾸밀지 그게 나뉘어져 있을 거고 그걸 나눠서 지금부터 세 가지 덩어리로 끊어볼게요. 첫 번째 가산명사를 꾸며주는 거, 두 번째 불가산명사를 꾸며주는 거, 마지막 뭐도 있냐면 가산과 불가산 모두 꾸며주는 형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누시자는 거예요. 그럼 가산명사 꾸며주는 거, 불가산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그리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모두 꾸미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명사 단원에서도 배웠는데 가산명사를 꾸밀 때의 핵심은 뭐죠? 가산명사는 뭐와 뭐로 나뉜다? 맞아요. 단수와 복수로 나뉘게 될 겁니다.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수명사를 꾸미는 게 또 따로 정해져 있고요. 복수명사를 꾸미는 게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단수부터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랑 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갑시다. one, each, another, every 요 네 가지입니다.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거. 요 네 가지인데 특히 each, another, every 중요하고요. every는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every는 모든이란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인다? 그렇죠. 단수명사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명사를 꾸민다? 단수명사를 꾸민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수명사 꾸며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자, 뭐가 있어요? many, a few, few, fewer, several, both. 지금 따라 읽으셔야 돼요, 같이. 그러면 many, a few, few, fewer, several, both. 얘네들 형용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 꾸며준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좀 이따 문제 실전 문제도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돼요. 복수명사를 꾸미는구나. 그 중에 우리 few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면 few, 위에 있는 a few랑 few랑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a few는 약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few는 거의 없는이죠. 근데 선생님 약간 있는 거랑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거의 없는은 어떻게 쓰인다? 맞아요. 부정어로서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부정어로서 사용되는 애들이구나.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산명사 꾸밀 때 단수, 복수 나눠서 꾸미는 거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가산명사 꾸미는 이 칸이 있죠. 불가산명사 꾸미는 거 4개만 외웁시다. 자, 따라할게요. much, a little, little, less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뭐가 된다? 불가산명사를 꾸민다. 역시나 a little, little 묶어주시고요. little은 뭐다? 역시나 few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이란 부정어로서 쓰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few와 little의 차이점은 그럼 뭐죠? few는 가산명사의 복수명사, 복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little은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민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칸입니다. 가산과 불가산 모두 수식하는데 자, 또 두 가지로 나눠놨죠. 자, 질문 드릴게요. 가산, 불가산을 모두 꾸미긴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가산명사에서는 단수를 못 꾸며요. 복수명사를 꾸미면서 불가산명사까지 꾸밀 수 있는 덩어리들을 적어놨죠. 형용사 뭐가 있어요? some, more, most, all, other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단수명사를 꾸미지는 않고 복수명사, 가산명사죠. 그리고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둘 다 꾸민다. 단수 빼고 다 꾸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가 있죠? 단수도 꾸미고 복수도 꾸미고 불가산명사도 모두 다 꾸미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any, the other, no. 그렇죠? 요 세 개의 형용사들은 가산, 불가산 모두 꾸미고 단수, 복수,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 상관없이 뒤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표를 보는 방식 크게 세 개를 나눴습니다. 이 세 개를 나눠놓고 요 첫 번째 컬럼에서 또 단수 복수로 나뉘죠. 우리 one, each, another, every 단수명사 꾸미고요. many, a few, few, fewer, several, both 복수명사 꾸미네요. 그리고 불가산명사 꾸미는 네 개는 외우시고요. 하나 더 세 번째 컬럼에서 우리 가산, 불가산 모두 수식하는데 단수 빼고 다 꾸미는 some, more, most, all, other이 있고요. 또 단수, 복수, 불가산 모두 꾸미는 애들이 있죠. 세 개만 외울게요. any, the other, no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표가 머릿속에 여러분 팁 하나 드리자면 시각적으로 그려놓으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시각적으로 이 표를 넣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칸을 3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이 시각적으로 그려보고 문제로 나왔을 때 그 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좀 이따 그 연습을 시켜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요 별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asterisk라는 여러분 표시죠. 별표 표시인데 every other no를 왜 표시해 놨을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every, no, other 요 표현들은요. every other no 요 세 개는요. 신기하게도 명사 역할을 못합니다. 무조건 무슨 역할만 한다? 형용사 역할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every는 단수명사, other은 복수 또는 불가산명사, no는 다 꾸미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건 아까 전에 얘네 3개 빼고 나머지 애들은요. 대명사처럼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명사 자리, 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보기 2개로만 좁혀놨네요. every인지 some인지 선택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공부를 아직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해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인지 몇몇인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뒤를 보니까 in the class라는 수식어구가 하나 있죠. 그리고서 동사 찾을게요. 동사가 뭐예요? received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겠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every some 중에 하나 해석으로 고르는 거 아닙니다. 바로 골라야 돼요. 뭘 골라야 돼요? some을 고르셔야죠. 왜? every는 절대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 있지 않는 한 혼자서 절대 쓸 수 없어요. 근데 some은요. 명사 역할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그 표에서 요 3개 빼놓고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me in the class, 즉 교실 안에 있는 몇몇이 received, 받았습니다. 그 참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아까 그 표, 수량 형용사표 시각적으로 그려놓으시고 세 덩어리로 나눠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거 좀 이따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량 형용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consider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ABLE가 붙었죠. 형용사네요. considerable, 우리 상당한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consider 뒤에 a이라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얘도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음 이렇게 해요. considerate 이렇게 발음하는데 똑같이 보이는 형용사, 비슷해 보이는 형용사끼리 뭐가 나온다?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습이 비슷한데 둘 다 형용사라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로 해석이 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한국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힌트 키워드들. 얘네들이 나왔을 때 어떤 힌트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거고 단순히 상당한 사려 깊은 한국어 끼워 맞춰서 어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랑 수업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어휘 문제는 무조건 한국어 해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연결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형용사가 어떤 키워드랑 묶여서 쓰이는지 그 쓰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첫 번째 considerable, 일단 뜻은 외우셔야죠. 상당한인데 주로 이런 뉘앙스랑 같이 쓰여요. 증가, 감소 또는 금액을 강조해 주는 거죠. 상당한 증가, 상당한 감소, 그리고 상당한 금액, considerable amount라고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류를 꾸밀 때 주로 뭘 쓴다? 상당한이라는 considerable를 씁니다. 그러면 밑에 볼게요.
a considerable increase라고 되어 있죠. 아, 여기 increase라는 증가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증가를 강조해 줄 때 우리 ABLE가 붙은 considerable, 상당한이라는 형용사를 쓸 거고요. 그런데 밑에 사려 깊다라는 건 뭐예요? 배려심이 많고 사려 깊고. 여러분 우리 이 사려 깊다라는 건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로 쓸까요? 맞아요. 사람의 상태를 주로 묘사할 겁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묘사할 때 쓰는 거지. 여러분 얘를 갑자기 어디 딴 데다 막 쓰지 않아요. 그럼 가볼게요. 그 사람은요 항상 뭐하다? 사려 깊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있어서 배려심이 깊고 사려 깊어.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성격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considerat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익 시험으로 나올 거면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키워드를 줄 거예요. 주로 considerable, 증가 감소, 금액 같은 게 나올 거고 또 사려 깊은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사람의 성향을 묘사해주는 그런 사람 명사가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 dependent가 있고요. reliant가 있어요. 또 그것과 versus dependable, reliable이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NT로 끝나는 것들끼리 동의어예요. 그리고 ABLE로 끝나는 것들끼리 동의어네요. 자, 그러면 우리 NT로 끝나는 것들은 주로 의존적인 또는 의존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dependable 그리고 reliable 우리 ABLE가 붙으면 뭔가 가능성이라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 뭐 믿을 만한 또는 뭐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그냥 끼워 맞추면 힘들어요. 쓰임을 기억할게요. 자, 우리 NT로 끝나는 애들은 주로 이런 구문처럼 쓰입니다. 앞에 비동사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 on과 함께 쓰이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 be dependent on 또는 be reliant on 이렇게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의존적이다, 의존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 프로젝트의 성공은요. 뭐에 의존한다? 그렇죠? 우리 on securing adequate funding. 그럼 뭐예요? secure 하면 확보하다. 그럼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의역을 해볼게요.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힌트 드립니다. 자, 우리 주로 사람은 뭔가 의존적인데 주어 자리에 이런 사물 명사가 나오면 어디에 달려있다란 뜻으로도 우리가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비슷한 뜻인데 한국말로 의역만 조금 해볼게요. 근데 두 번째, dependable, reliable은 말 그대로 믿을 만한이란 뜻이에요. 그럼 밑에 보시면 dependable employee 무슨 직원? 아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직원이겠죠. 여기에 의존적인 reliant라고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뭐로 여러분 알려져 있대요? 아주 믿을 만한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dependent, reliant 동의어 그리고 dependable, reliable 동의어로서 정리해 놓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이걸 또 어려워요. economic, economical. 와, 무슨 차이가 있죠? make으로 끝나는 형용사 그리고 col로 끝나는 형용사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선 얘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선 둘 다 경제의, 경제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절약하고 경제적이고 경제의란 뜻인데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넣으면 다 정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정확한 키워드대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 키워드를 구분할 때 노하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economic, 우리 mac으로 끝나는 economic 이 형용사는요. 주로 큰 개념의 경제를 묘사할 때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경제 위기, 경제 성장, 경제 침체. 그렇죠. economic crisis, economic growth, economic depression. 그렇죠. 이런 류의 말과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큰 개념으로 말할 때 그 경제라는 개념 말할 때 그때 쓰는 게 economic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The economic downturn, 경제적인 어떤 하락이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usinesses, 즉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큰 개념의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큰 개념의 경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economical, 우리 L이 붙어서 형용사로 쓰이면 뭔가 절약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 적어놨어요. 첫 번째, 아끼는 거죠. 뭔가 아낄 때. 두 번째, 알뜰살뜰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 가성비의 느낌이 나면 우린 economical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메뉴, 우리 직장인분들 또는 우리 학생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 식당마다 점심 특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economical이에요. 왜? 그거 먹으면 경제적이잖아요. 절약할 수 있고 알뜰살뜰한 거고 가성비 좋은 거고 즉 뭐 하나의 가격에 뭐 음료수까지 끼워서 준다든가 그런 뉘앙스 쓸 때 또 무슨 차 타는 거? 경차 타는 거 경제적이죠? 그 경차가 이 economical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economical 이런 형용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해석해볼까요? 자, 하이브리드 카 타는 거 그쵸? 하이브리드 카는요 뭐야? economical choice래요. 아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경제의, economic도 경제의란 형용사인데 넣으면 말이 되던데요. 네, 한국말로 말이 될 수 있어도 한국말로 찍는 게 아니라 영어에선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연습을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맥 키워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단순히 뜻만 외워서는 못 맞추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우리 impressive와 impressed라는 형용사끼리 선택 문제인데 자, 이 형용사의 특징은 뭐죠? ed가 붙은 형용사네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PP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원래 그 자체로 SIV로 끝나는 형용사네요. 자, impressive 무슨 뜻? 인상적인. 근데 impressed는 감명을 받은 이란 뜻이거든요. 수동의 의미로서. 그러면 기억할게요. impressive는 his impressive performance. 그렇죠. 인상적인 거죠. 이 꾸밈받는 명사에 대해서 인상적이라고 강조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상적인 업무 성과가 그가 직업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impressed는요. 함께 쓰이는 구문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걸로 쓰일 겁니다. be impressed with 또는 be impressed by라는 전치사와 쓰여서 수동태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감명받다라는 뜻이죠. 즉 감정적인 느낌, 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interviewer, 면접관은 감명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녀의 어떤 extensive knowledge, 즉 그 업계 산업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한 지식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들 핵심 포인트는 키워드를 잡아놓는 거예요. 같이 쓰이는 키워드를 잡아놔야지 이걸 무작정 한국말만 외워서 한국말로 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기만 하고 그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결국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엔 마지막 형용사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수거적인 표현만 좀 정리해 볼게요. 갑시다. 여러분 우리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좀 추려서 가져왔어요. 왠지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올 만한 것들 갑시다. 우리 be eligible. 우리 eligible 아까도 나왔는데 뭐뭐할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되게 특이해요. 두 가지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 for이 나와서 뒤에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거 뭐죠? 그렇죠. to 부정사죠. 맞아요. 우리 부정사, to 부정사가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왜? 둘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참고로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 to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To be eligible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자격이 있기 위해서 지원자들은 그렇죠. 스페니쉬를 굉장히 유창해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직원들은 특정한 분류, 그 범주를 만족시켜야만 한데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receive bonuses. 그렇죠. 보너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어떤 걸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be eligible for 명사 당연히 그리고 be eligible to 이 to는 무슨 to? 투부정사의 to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be responsible for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가운데 빈칸 뻥 뚫어놓고 responsible 형용사 형태 고르는 거 또는 전치사 for 빈칸 뚫어놓고 for 고르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질문 이사님은요 어디에 책임이 있을 거래요? Training new employees 그렇죠? 새로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책임이 있을 거다. 두 번째 be skilled 무슨 전치사 쓴다? in이나 at을 쓸 겁니다.
여러분 이거 skilled 하면은 수동태 표현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색할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할게요. 우리 수거적인 표현으로 어디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잘하는 거죠. 능숙한 거죠. 가볼게요. 우리는 기대한대요. 팀 리더들이 뭐 하는데 뭐 하기를 여러분 기대한대요. 오피스 매니지먼트 테크닉을 그렇죠. 그런 사무실 운영 기술에 능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왜? 리더들은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할 수 있기를 또는 능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형용사와 뒤에 뭐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나오는 수거적인 표현들은 많기는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해놨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우리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표현 정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형용사 단원이 끝났네요. 그럼 부사 단원, 우리 부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dverb라고 합니다. 줄여서 adv라고 적죠. 근데 중요한 거, 부사의 형태가 중요한데 여러분 ly 형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ly는 맞는데 어디에 ly가 붙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ly가 붙는다? 형용사에 ly를 붙이잖아요.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happy라는 형용사가 있죠. 행복한. 근데 형용사에 뭐예요? ly 붙여서 맞아요. happily 무슨 뜻? 행복하게라는 부사의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부사도 수식어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명사도 수식어잖아요. 네, 형용사도 수식어잖아요. 네,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런데 부사는 도대체 뭘 수식할까요? 명사 빼고 다 꾸밉니다. 명사 빼고 모든 품사를 다 꾸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슨 품사 꾸민다? 맞아요. 동사를 수식하게 될 겁니다. 동사 수식한다. 빨리 달린다. 두 번째 같은 부사도 꾸며줍니다. 매우 아름답게. 그쵸? 세 번째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문장 전체를 우리는 수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뭐다?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미고 하나 더 부사의 특징. 여러분 수식어다 보니까 꼭 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있으면 뭐를 풍부하게 해준다? 의미를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건 여러분 문법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면서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되지만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부사가 꾸미는 요 네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특히 네 가지를 꾸밀 때 시험 문제 매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부사가 누굴 꾸미고 부사의 위치를 물어볼 거예요. 부사의 위치. 지금부터 동사 수식할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동사를 수식할 때는요. 여러분 일단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죠. 무슨 동사? 자동사가 있고요. 무슨 동사? 타동사가 있습니다. 타동사의 특징은 뭐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동사를 꾸밀 땐 부사가 주로 어디에 나온다?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밑에 가볼게요. heavily가 앞에 있는 invested라는 자동사 꾸며주고 있죠. 회사가 투자했는데 in research and development. 여러분 혹시 회사 부서 중에 R&D 부서라고 하세요? 연구개발 부서죠? 그게 요거의 약자입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렇죠? 그러면 연구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했다. 엄청나게라는 heavily를 뒤에 써서 앞에 있는 자동사를 꾸미죠. 그런데 타동사를 꾸밀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부사를 어디에 쓴다? 앞쪽에 쓰거나 아니면 아예 목적어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the manager 주어가 있네요. 그럼 carefully 신중하게 analyze 분석했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budget report 예산 보고서를 분석한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했다? 아주 신중하게 분석했다. 그런데 carefully가 어디에 들어가기도 한다? 아예 목적어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부사를 쓸 때 절대 이 자리에 들어가진 않아요. 어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앞쪽에 쓰거나 뒤쪽에 써서 빈칸을 뻥뻥 뚫어놓을 겁니다. 그럴 때 문맥을 보시면서 혹시 이 빈칸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지 않을까? 또는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지 않을까?
판단을 하시면서 부사 선택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동사를 꾸미기는 할 건데 자, 우리 배운 거 있죠? 동사의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넘어가서 동사의 특성을 가진 애들 뭐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질문. 투부정사,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죠. 동명사,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무슨 역할? 그렇죠. 명사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가 동사의 특성을 가져서 뭐라고 하죠? 준동사라고 부른다라고도 했어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 누가 꾸민다? 부사가 수식하게 될 거예요. 뭐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밑에 해석해 볼게요. 너는 필요로 한대요. 뭘 필요로 하냐면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언제 보고서 제출해요? 즉시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즉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efficiently managing the team. 요거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그럼 동명사 주어 형용사가 꾸민다 안 꾸민다? 아니에요. 동명사는 제가 그때 그랬죠? 명사 아닙니다. 부사가 꾸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팀을 관리하는 것은 became imperative. 필수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 애들도 부사가 꾸며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여러분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형용사 방금 배웠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형용사는 일반적인 형용사의 형태도 있지만 어떤 형용사의 형태도 있죠? ing, ed 형태. 그리고 하나 더. 비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예요? 주격 보어 자리. 우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를 주로 꾸미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동사 주고요. 갑자기 빈칸 줄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준다라는 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이 주격 보어는 나온 거네요. 그런데 가운데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 맞아요. 부사 자리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겁니다.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빈칸 형용사가 있고 요 자리에 부사 찍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쉬워요. 참고로 쉬운 문제일수록 빠르게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 여러분 남들도 맞추는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요. 남들도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춰놓고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부사가 당연히 어디서 꾸민다? 뒤쪽으로도 갈 겁니다. 뒤쪽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미기도 할 겁니다. 밑에 예시 문장 하나 볼게요. 자, was라는 비동사 있고요. 아까 be impressed with 했었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ed 형태가 나온 거구나. 근데 그 사이에 빈칸이 뚫려 있다?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요? 맞아요. 부사 자리입니다.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거예요? deeply, 아주 깊게 감명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우리 is와 ing, 비동사 뒤에 ing 형태 형용사 나왔는데 부사가 어디로도 들어간다? 뒤쪽으로도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뒤쪽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일하는 중인데 아주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 가깝게 일하고 있는 거니까 긴밀하게 일하다. 그래서 work closely는 하나의 형태로서 묶어두시고 요 closely 자리에 부사 넣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 아예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외울게요. work closely 묶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우리 형용사를 수식할 때 또 이런 형태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have 플러스 pp가 있죠. have 플러스 pp가 뭐죠? 시제 시간에 배웠네요.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 쓸 때 이 ed도 pp잖아요. 형용사네요. 그러면 완료 시제를 꾸밀 때 우리 어떻게 쓴다? 부사를 사이에 끼워 들어갑니다. 당연히 뒤에 나오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 끼어 들어갈 거라는 거. 그러면 have 동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그리고 ed 형태 완료 시제가 나와 있다.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has improved 뭐야? 개선했다. 근데 rapidly 빠르게 개선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이에요. 부사의 위치 갑시다. 아까 전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떤 순서를 지킨다?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켜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를 또 부사가 꾸미기 위해서 부사를 집어넣을 때 그럼 어디다 집어넣는다? 아무데나 집어넣지 않아요? 무조건 요 순서를 지킬 겁니다. 관사와 형용사 사이에 또 끼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최종 형태만 기억해 주세요. 관사, 빈칸, 형용사, 명사가 있을 때 이 빈칸 자리는 무슨 자리? 뒤에 있는 형용사 꾸미는 부사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켜요. 다시 한번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킨다. 그러면 밑에 볼게요. on부터 관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increasingly라는 부사 나와 있고요. 뒤에 있는 problematic을 꾸미겠죠. 그리고 problematic이라는 여러분 형용사는 또 뒤에 있는 arrow 이 명사를 또 꾸며주겠죠. 그러면 뭐예요? 점점 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문제에 있는 오류를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우리는 무슨 형태?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볼 거고 그 사이에 수식어구들이 막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빈칸은 부사 자리에도 뚫어놓을 거고 형용사 자리에도 뚫어놓을 거고 명사 자리에도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사, 형용사, 명사 단원을 다 배웠네요. 오늘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형용사 꾸미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엔 부사 꾸미는 걸 좀 볼 건데 여러분 얘는 어렵지 않아요. 부사를 꾸밀 땐 그냥 어떻게 쓴다? 나란히 쓰시면 돼요. 그러면 부사가 부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꾸미겠네요.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협상했다. 그럼 이 부사는 또 협상했다라는 타동사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부사 나란히 쓰는데 하나 더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사절이 뭐죠? 우리 다음 시간에 부사절 배울 건데 부사절 맞아요. 접속사 플러스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 문장인데 after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죠. 그런데 right이 나와 있네요. right이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after 요 전체 부사절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근데 right after 그냥 하나로 묶어서 외울까요? right after, right before 무슨 뜻? 즉 직후에, 직전에라는 뜻이 되겠죠. right after, 직후에, right before, 직전에.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내일 모일 건데 직후에 모일 거래요. 인터뷰가 끝나는 직후에 모일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부사가 부사 수식할 때는 나란히 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주목하세요. 쉼표를 찍어줬죠? 쉼표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장 앞쪽에 쉼표와 함께 부사를 씀으로써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뭐 해준다? 수식해주겠죠. 그럼 unexpectedly 그럼 뭐예요? 예상치 못하게 협상이 뭐 됐다? 지연됐다, 미뤄졌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협상이 미뤄진 상태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뭐예요?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땐 이렇게 쉼표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전체를 그렇게 수식해 줄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각가지 여러 개의 여러분 부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부사의 특징. 여러분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부정어를 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부정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부정어 때문에 문장 전체가 뭐 돼요? 그렇죠. 부정문으로 해석이 될 거고 이 부정문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 분기별로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사로 된 부정어들이 있을 거고 부사 부정어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not, never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어 not, never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랑 같이 묶여서 쓰이죠. 그래서 않다 또 never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인데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두 번째 거에 별표 쳐볼게요. 자, rarely,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지금 ly가 붙어있는 부정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얘네가 부정어처럼 보이나요? 안 보일걸요? 그냥 부사의 뜻 아닌가?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런데 얘네보다 그렇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얘네 문장 전체를 뭐로 만든다?
부정문으로 만들 거예요. 아, 그럼 기억할게요. 부정어처럼 보이진 않지만 얘네들을 부정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arely, hardly, 특히 이 두 개가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부정어를 선택해서 넣는 문제, 전체적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CEO네요. 그리고 spoke, 얘기했다.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에 얘기했구나. 그런데 여기 hardly가 들어가 있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CEO가 회의 동안에 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죠.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거의 안 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할게요. 지금 입으로 많이 붙여놓으세요. Rarely,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 요거 기억하시고 자, 외울 때 팁 드릴게요. 중요한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외워야 된다면서요. 네, 제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지 마세요. 와, rarely, hardly 왜 안 외워져? 그러지 마시고 자주 보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팁입니다. rarely,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구나. 한 두세 번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딴 거 하세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다시 읽으세요. rarely, hardly, seld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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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세 번 읽겠죠? 그리고 넘어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세 번, 두세 번.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두세 번 하다 보면 일주일만 지나 있어도 내가 이걸 발음해보면서 읽은 게 어떻게 되죠? 적어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이면 5일만 치더라도 뭐가 된다? 거의 30번가량을 내가 읽어보고 해석해본 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남게 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저답게. 그래서 우리 rarely, hardly, seldom, scarcely, barely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익혀두셔야지 이거를 막 외우려고 막 노력을 해봤자 머리 막 스트레스만 받아요. 공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읽어보면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팁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엔 혼동하기 쉬운 부사들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가 뭐죠? 아까 모습이 비슷한데 해석으로 풀었어야 됐던 것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사? 선생님, 그런데 밑에 보니까 high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highly라는 ly 붙은 부사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형용사 부사 선택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질문. high는요. 형용사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부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high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 부사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highly랑 선택 문제가 나왔다? 여러분 부사끼리 선택 문제겠죠? 그러니까 얘 뭐 해야 될까요? 해석하셔야 돼요. 맞아요.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뜻부터 갈게요. high는요.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높게라는 부사도 되죠. 주로 높이를 나타내거나 어떤 목표가 높다라고 할 때 그 높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highly, ly가 붙으면요. 비슷한 높게의 뜻이지만 한국어로 매우라는 뜻, 주로 뭔가를 강조할 때 씁니다. 특히 어떤 위상이나 어떤 평가를 묘사할 때 쓰는 게 high고 매우 또는 대단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갑시다. Training manuals. 그 어떤 트레이닝 매뉴얼이 are stacked, 쌓여 있대요. 선반 위에 그렇죠. 설명서가 높게 쌓여 있는 거죠. 물리적인 높이를 나타내죠. 맞아요. 그럴 땐 high를 쓰는 거죠. 여기에 highly를 쓰면 되게 어색하겠죠? 대단히 쌓여 있다. 한국말로도 어색하고 그럴 때 쓰는 게 highl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highly는 어떨 때 쓴다? 그렇죠. 뭔가 강조해주고 매우 대단히 위상이나 평가죠. 그러면 Dr. 의사 선생님은요 매우 여겨진다. 뭐 함으로써 Medical Association 이 의학 협회를 이끌므로써 굉장히 존경받고 여겨진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ighly랑 같이 쓰이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매우 능숙하다. 매우 추천된다. 매우 자격이 있다. 매우 경험이 많다. 매우 가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highly를 쓰는 같이 쓰이는 키워드 단어 표현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요 정도로 체크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읽어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highly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겠죠. 넘어가서 hardly도 있죠. 잠깐만. 아까 hardly 하지 않았나요? 이게 뭐예요? 부정어죠. 거의 뭐 많다. 근데 hard 자체도 뭐도 된다?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그러면 hard와 hardly의 선택 문제는 열심히인지 부정어 거의 뭐뭐 하지 않다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그 슈퍼바이저는 일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대요? 열심히 일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보세요. hardly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어떻게 된다?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된다. 자,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회사의 실패는 놀라운 일이 거의 아니었다. 이 시장 분석가들에게는 거의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부정으로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shortly. 와, 여러분, short 뜻이 뭐죠? 짧은, 짧게라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short가 부족한, 부족하게라는 형용사 부사도 뜻이 되고 이 부족한, 부족하게가 당연히 토익에서 나와요. 여러분, 길이상으로만 짧은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함을 나타낼 때도 우린 뭘 쓴다? short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ly를 붙이잖아요. 뜻이 완전 바뀝니다. 무슨 뜻이래요? 즉시, 곧 또는 바로라는 뜻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즉시, 곧, 바로. 그럼 밑으로 갈게요. 자, please give me. 달라요. 뭘 달래요? 그렇죠. 짧은 요약본을 주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밑에 shortly 부사겠죠? shortly after 밑줄 칠게요. 우리 바로 후에죠? 잠깐만, 이거 아까 뭐랑 똑같아요? right after 똑같은 뜻입니다. 와, 직후에란 뜻이죠. 그럼 finishing his meal, 그의 식사를 끝낸 직후에 그는 산책을 나갔다. 그래서 정리해놨어요. shortly after, shortly before, 직후에, 직전에란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요거 하나의 표현으로서 외워두시고요. 토익 시험에 이 shortly 자리를 밑줄 쳐놓고 빈칸 쳐놓고 shortly 찍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ortly, right 또는 하나 더 있어요.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 before 이런 표현들도 직후에, 직전에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ly로 끝나는 게 부사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형용사에 ly를 붙여야지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근데 ly를 끝났다라고 해서 다 부사가 아니에요. ly로 끝나는데 뭐인 것도 있다? 형용사인 것도 있습니다. 단 어디에 붙는다? 그렇죠, 명사에 붙죠. 명사에 붙는 ly는 형용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time이라는 시기 또는 시간에 ly가 붙죠? 무슨 뜻? 시기적절한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형용사예요. 그런데 얘는 이 표현을 외울게요. 별표 in a timely manner.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timely 자리에 빈칸 뻥 뚫어놓고 어휘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해 지문에서 나왔을 때 해석도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orderly. 질문, 질서정연한인데 선생님, order 주문 아닌가요? 아니에요. 명사의 뜻으로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질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orderly, 질서라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됩니다. 질서정연한이라는 뜻이 되죠? 또 하나 갈게요. 우리 in an orderly manner, 질서정연하게 이 두 가지 표현 무조건 외웁시다. 지금 외우세요.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in an orderly manner,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됐습니까? 세 번째, 별표 칠게요. 토익 시험에서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죠? ly가 붙었다라고 해서 뭐로 착각하면 안 된다? 부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costly, 뭐다? 비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왜? 우리 cost가 비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명사에 ly를 붙여서 형용사의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럼 값비싼, 그럼 costly errors, 값비싼 실수들, 큰 손실의 실수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묶음이고요. 마지막 likely,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로 어떻게 쓰이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우리 like는 가능성인데 likely,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likely도 역시나
형용사의 형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y가 붙는 형용사들은 따로 빼서 요 네 개만 먼저 암기합시다. 어떻게 된다? 명사 ly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부사는요, 형용사에 ly를 붙여야지 부사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ly로 끝나는 형용사. 자,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실전 문제입니다. 드디어 오늘도 실전 문제를 제가 준비해놨고, 자, 실전 문제 풀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logic flow, 그쵸? 우리 논리 흐름을 익히라고 했어요. 그 논리 흐름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요 문제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풀어봤나요? 20초.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드렸을까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논리 흐름을 좀 가져볼게요. 논리 흐름, 구자연 선생님의 우리 로직 플로우인데 질문. 여러분,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보기를 보시고 ABCD를 보니까 품사가 바뀌어 있죠. 아, 문법 문제겠구나. 그럼 문법 문제는 토익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게?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를 보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파악하자? 그렇죠. 동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빈칸 앞에 바로 뭐가 있죠? 관사가 있죠. 여러분, 빈칸 앞에 관사가 있으면 관사 때문에 묶이는, 우리가 주로 한정사라고 하죠. 관사 뒤로 뭔가 묶이는 명사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뒤를 보니까 딱 봐도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러면 사실 얘는 동사까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러면 관사 빈칸 명사가 있죠. 질문 드릴게요. 아까 영어는 어떤 순서를 지킨다라고 했었는데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키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아, 뒤에 있는 solution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A번 명사네요. innovation.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반 위 분들은 이런 질문. 선생님, 복합명사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있어요.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쓰는 복합명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돼야 돼요. 혁신 해결책.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명사 안 되는 거예요. B번 형용사죠. 근데 C번 ly 붙었네요. 아, 부사 안 됩니다. 갑자기 부사가 뒤에 있는 명사 못 꾸며요. 부사가 유일하게 못 꾸미는 게 명사죠. 근데 마지막 D번은 뭐죠? 동사죠. 동사가 갑자기 관사 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B번. 아, innovative. 혁신적인 해결책을 실행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도 제가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가볼게요. 자, 우리 ABCD 보니까 이거 뭐예요? 역시나 문법 문제죠. 로직 플로우, 우리 논리 흐름 가져갈게요. 빈칸 앞뒤를 봐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찾아볼 건데, 자, 뒤를 보니까 뭐가 있죠? Transportation Services라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있겠죠? 당연히 대중교통 서비스, 이거는 명사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런데 뒤에 동사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질문, 이 자리가 전체가 무슨 자리? 주어 자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어 자리인데 중요한 거. 그러면 주어 자리 명사는 이미 있고요. 그럼 보기로 가서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 볼게요. 보기로 가서 두 가지 보기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보기? C번, D번 지울 수 있죠. 맞아요. C번, D번 지울 겁니다. 왜? 동사가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겠죠. 뒤에 R이라는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A, dependent. 형용사죠. 의존하는. B번, dependable. 형용사네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질문 드릴게요. 둘 다 형용사의 형태고,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해석해야 되는 문제로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복습하는 게 실전 문제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논리의 흐름 뒤에 명사를 꾸밀 건데, 제가 dependent는 주로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be dependent
on과 함께 쓰이는 구문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B번부터 넣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가볼게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운송 서비스는 중요합니다. 이 통근자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 뭐예요? B번. 의미상으로 B번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dependent 같은 경우에 또는 reliant 같은 단어들은 주로 be dependent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고 dependable 그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믿을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있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두 개 구분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얘도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20초.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모르면 못 풀어요. 아까 전에 A, B, C, D 보니까 어떻죠? 수량 형용사 표현. 아까 그 표 큰 덩어리 있었죠? 거기서 나온 건데 자, 이거 한국어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이거 뜻은 다 알아요. 그래도 every, 모든, much, 많은, little, 거의 없는, few, 거의 없는 뜻은 다 아는데 뜻으로 안 풀리네요, 선생님. 네, 안 풀리죠. 이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량 형용사 기억할게요. 우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세 가지 덩어리로 했던 거. 질문. every 어디 있었죠? 맨 왼쪽에 있지 않았어요? 즉 every 뒤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 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산명사인 거예요. 두 번째 much는 가운데 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를 꾸며주는 양적인 표현의 형용사였고요. 여러분 little도 마찬가지예요. 불가산 명사를 꾸밉니다. 그런데 few는 무슨 명사 꾸미죠? 그렇죠. 복수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였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빈칸 뒤를 보니까 employees라는 뭐가 나와 있어요? 복수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복수 명사 꾸밀 수 있는 건 해석이 아니라 뭐밖에 안 된다? D번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few employees 문법적으로 few밖에 못 들어가요. 질문. few는 뜻이 뭐였죠?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어로서 쓰이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바꾸는 건데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few가 들어가서 부정문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거의 직원들이 없대요. 뭐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 그렇죠. proficient. 우리 능숙한이란 뜻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직원들이 거의 능숙하다, 안 능숙하다? 안 능숙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뭐예요? 훈련이 예정될 거다.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시고 요 부정어를 집어넣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얘도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자, 우리 논리 흐름, 로직 플로우 보기부터 볼게요. 형용사, 부사, 동사, 품사가 바뀌어 있죠?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게? 문법 문제네요. 근데 빈칸 앞뒤를 보면서 동사부터 찾을 건데 빈칸 앞에 더가 있죠. 관사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뒤에 묶여져 있는 명사를 찾으라 그랬죠? 명사 뒤에 있네요. employees 여기까지 있고 그럼 reviewed가 여러분 동사겠죠? 그럼 주어 자리에 employees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질문 드릴게요. diligent, 성실한, 근면한이란 형용사죠? 뒤에 있는 명사 꾸밀 겁니다. 근데 빈칸이 앞에 또 뚫려 있어요. 자, 제가 최종 형태 이 순서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어떤 순서? 관사, 빈칸, 형용사, 명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맞아요. 부사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요 순서대로 나올 거고 어디에 빈칸이 뚫려 있든 그 순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형용사네요. impressive 그렇죠? 인상적인 아니네요. 그럼 ly 부사 일단 보류. C번 D번 절대 안 되죠. 동사예요. impress는 감명을 주다,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정답 부사 뭐밖에 안 돼요? B번 impressively밖에 안 되겠죠. 아주 인상적으로 근면한 그 직원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도 20초 드릴게요. 사실 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20초 시작할게요. 자, 풀어봤나요? 자,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법 문제네요. 여러분, 우리 혹시 thorough란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혹시 through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전치사 통과하는 거고 thorough, o가 하나 더 붙어 있죠. thorough, 완전한 또는 철저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고 품사를 찾아볼게요. was 비동사 있네요. 동사 찾았네요. 그럼 뒤에 ed 형태, 잠깐만. 우리 be 플러스 ed 꼴 뭐죠? 뒤에 보어 자리에 ed 형태 수동의 형용사가 와서 수동태죠. 아까 순서 지킨다 그랬죠? 비동사 빈칸 형용사 나와 있다. 이 자리 무슨 자리? 뒤에 있는 형용사 꾸미기 위한 부사 자리가 되겠죠. 정답 뭐예요? 부사 하나밖에 없네요. B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뭐 되었다? 검토되었습니다. 뭐가? 그 보고서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나와요. 비동사 빈칸 ed 또는 비동사 빈칸 ing 비동사 빈칸 형용사 해놓고 요 자리에 부사 찍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아까 슬라이드 거기 있죠? 형용사 꾸밀 때 부사가 형용사 꾸밀 때 어떤 위치 꾸미는지 그거 꼭 복습을 해놓으세요. 됐나요? 배속해서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얘는 25초 드릴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25초 동안 꼭 풀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하이에 알맞은 형태인데 자, 생각을 해보죠. 빈칸 앞에 보니까 관사터, 논리 흐름. 빈칸 뒤를 보니까 잠깐만. ed 형태 뭐죠? 형용사겠죠. 왜? was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는 이미 있으니까 형용사로서 쓰이는 건데 중요한 거. 뒤에 있는 candidate을 꾸미는 형용사겠죠. 그러면 candidate 요 명사를 후보자, 지원자를 꾸밀 건데 자, 무슨 순서를 지킨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킨다.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러니까 선생님 정답 C번, D번은 안 되고 정답 B번이겠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이 B번이 맞긴 한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맞춰도 다른 문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high도 부사 아니에요? 그쵸? highly도 부사잖아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한 번은 확인하셨어야 돼요. 뭐를요? 혼동하기 쉬운 부사잖아요. 그럼 높게 자격이 있는 지원자인지 매우 자격이 있는 지원자인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지웠어야 돼요. 이게 논리의 흐름입니다. 그럼 기억할게요. 여러분 highly와 함께 쓰이는 뭐예요? 자격을 갖춘이란 형용사 나와 있죠. 그렇죠. 매우 자격을 갖춘 지원자겠죠. 그리고 그 지원자가 선택되었다.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자리니까 부사, ly 이렇게 찍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혼동하기 쉬운 부사, high도 부사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찍으셔야 됩니다. 왜? high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20초 드릴게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자, 20초 좀 짧았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 A, B, C, D 보기를 봤는데 여러분 부사의 선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휘 문제 아닌가요? 네, mostly 대부분,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hardly 무슨 뜻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렇죠? 얘 부정어죠. 보기에 부정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so를 부사로 쓰면 뭐죠? 매우란 뜻이죠.
그러면 문맥을 보고 어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어휘 문제는 무조건 키워드랑 연결하는 거지 얘네 하나 한국어씩 다 여러분 넣어보면서 여러분 한국어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어휘 문제도 한국어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거 누가 내요? 한국 사람이 내요? 아니면 원어민이 내요? 원어민이 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으로 찍히려면 왜 그게 정답인지 이유가 항상 어디에 있을 거다? 문장, 문제 속에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한국어가 아니라. 됐습니까? 가볼게요. 빈칸 앞에 후보자의 어떤 인상적인 자격이죠. 얘가 주어 같네요. 그리고 요 ABCD가 부사니까 left가 동사네요. 잠깐만. 여러분 인상적인 어떤 자격, 경력이 나왔죠. 굉장히 인상적인가 봐요. 뭐 경력이 좋거나 스펙이 좋은 거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의구심을 남겼다? 여러분 지금 인상적인 경력이랑 의구심을 남긴 거랑 이게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왠지 어긋나 보이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부정어. 그렇죠. C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상적인 스펙 자격이 의구심, 뭔가 doubt, 의구심을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죠. 왜? 너무나도 인상적이니까. 그래서 그 직책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인상적인 어떤 그런 자격이 어떠한 의구심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정어 찍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키워드는 뭐예요? impressive와 우리 does를 연결해서 이렇게 부정어 hardly를 찍는 문제. 제가 지금 한국어 끼워 맞춰서 해석했나요? 그렇게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못 맞추는 문제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문맥을 연결하는 키워드를 찾는 게 어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어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땐 항상 이런 뉘앙스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실전 문제였습니다. 자, 토익 독학러 문법 정보 프로젝트 우리 6일차죠. 형용사와 부사, 독학러 여러분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여러분 저 너무 뿌듯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남은 3일차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We go together이죠. 그래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 우리는 7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에서 만나요. 안녕.